네, 프랑스 경찰이 파리 연쇄 테러범 검거 작전을 벌여 추가 테러를 준비하던 테러 조직을 소탕했습니다. 용의자들은 추가 테러를 준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 소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장훈 국제문제 애널리스트, 이종화 경찰대 경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그 총책이죠. 아바우드 검거 작전에서 용의자 2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추가 테러를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프랑스가 처음에 있었던 테러 이후에도 네. 아직까지는 안전하지 않은 걸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앞으로 이제 추가 테러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어제 아바우드 검거 작전에 나섰는데 무려 7시간이 걸렸고요. 5천여 발의 이 총알을 사용할 정도로 예. 프랑스 경찰과 대테러 특수부대가 아주 강력하게 진압 작전을 벌였습니다. 네. 한 명이 자살폭탄 공격을 해서 죽었고요. 예. 또 한 명은 이제 저격수의 총에 맞아 죽었고 나머지 8명이 이제 용의자로 체포가 됐는데요. 네. 이들은 이제 서북부 지역의 라데팡스라는 곳에 예. 그 테러를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으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예. 이런 사실이 이제 휴대폰 감청으로 의해서 적발돼서 예. 이 아지트를 습격한 것이 아니냐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테러를 자행하는 이런 조직들이 노리는 곳이 이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네네. 라데팡스도 이제 그런 지역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코엑스를 우리가 생각하면 거기가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대형 건물들이 많고 대기업들이 있고 쇼핑몰이 있고 뒤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습니다. 예, 예. 어떻게 보면 파리 부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이런 것들이 요새 이제 IS가 노리는 이른바 소프트 타겟이라고 했는데요. 예. 많은 일반인들이 갈 수 있는 다중시설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 어제 검거 작전에서 남성 1명, 여성 1명이 숨졌는데 저희가 궁금해하는 것은 과연 그 남성이 이번 테러의 총책인 아바우드일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 DNA 검사 같은 걸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뭐 금방 되겠죠. 현재 아직까지 어떤 외신들은 그게 아바우드다, 예. 아바우드가 살해당했다라고 하는 경우도 하지만 지금 프랑스 경찰의 공식은 아직까지 정확한 신원을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아바우드 검거 작전에서 그 용의자들의 근거지 정보를 감청 등으로 파악했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청을 그러니까 우리 이제 테러 방지법 이제 이게 네.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만 네. 프랑스나 이쪽에는 다 가능한 건 모양이죠. 우리도 사실 가능하죠. 만약 범죄 혐의가 있다면은 영장을 청구해서 지금도 저희도 사실 감청은 가능합니다. 예. 테러 방지법이 반드시 있어야지 이러한 감청이 가능한 건 아니고요. 네. 이같이 급박한 사안에서 범죄 혐의가 있고 할 때는 우리가 법원에 영장을 신청해서 충분히 감청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근거지 정보를 충분히 파악했고 그래서 습격 작전을 진행했는데 7시간이 걸렸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인데 그 압델 하미드 아바우드가 일단 어떤 사람인지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현재 파리 폭탄 테러의 가장 주요이란 기획을 하고 가장 주모자급이라고 지금 프랑스 경찰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보를 가지고 이제 현재 생든이라고 파리의 이제 북쪽에 있는 마을을 이제 습격을 했는데 네. 현재 그 습격에서 2명이 사망했는데 한 사람은 이제 여자 자살 폭탄 테러 조끼를 입고 있어서 예. 사망한 걸로 추정을 되고요. 한 사람은 이제 경찰의 총에 맞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아바우드다 아니다 뭐 이런 좀 말하자면 지금 좀 갈리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애널리스트께 제가 궁금한 게요. 네네. 여성이 테러에 가담했다면 이 여성이 어떤 역할을 했을 것인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아바우드에 대해서 좀 약간 추가 말씀드리면요. 예. IS가 최근 들어서 테러 전략을 바꿨는데 주로 이제 유럽 지역을 포함한 곳을 타겟으로 해서 대외 테러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 대외 테러 조직의 총책이 아바우드라는 지금 추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런 여성까지 지금 여기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런 IS의 대외 테러 조직에 지금 유럽에서 IS 시리아 쪽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다시 유럽으로 돌아와서 여성들까지 포함한 그런 테러 셀들이 지금 유럽 곳곳에서 지금 암약하면서 추가 테러를 노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원래 이제 아랍권이나 중동권에서는 여성을 보호한다. 그래서 이제 히잡도 쓰고 부르카도 입게 하고 하는데 여성을 갖다가 이 테러에 앞장서게 한다는 것은 정말 아랍의 문명이라든지 아랍 정서로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을 테러에 앞장세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슬람 교리에도 어긋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근데 사실은 이제 테러 역사를 보면 사실 그 여성이 자살폭탄 테러로 그 활용된 건 사실 좀 역사가 좀 있습니다. 그래요? 자살폭탄 테러를 처음 사실은 이제 한 것은 이제 체첸에서 사실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블랙 위도우라고 그 체첸 전쟁에 의해서 러시아군에 의해서 이제 사망된 그 보통 이제 과부들, 예. 그죠? 혼자된 분들 이런 분들을 이제 어렸을 때 포함 이제 보통 포섭을 해서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양모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한테 이제 왜냐면 아랍 여성들이 또 그 장점은 뭐냐면 뭐 부르카나 이런 것을 이렇게 옷을 많이 입기 때문에 사실 이 안에 굉장히 폭탄을 감추기 쉬워요. 뭘 안에 네. 들어있는지 잘 우리가 알 수 그렇죠. 없고. 그다음에 배가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여성 같은 경우는 다 임신했다라고 예, 속이기가 예. 쉽고 그다음에 또 경비하는 입장에서 여성이 옷을 입는데 그걸 손으로 이렇게 남자형이 만들기 굉장히 아랍 문화권에서는 그렇죠. 굉장히 또 그런 면에서는 사실 이제 여성의 그 자살 폭탄 테러가 좀 활용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2002년에 그 모스크바 극장 테러 같은 사건에도 네. 남성은 총을 가지고 쓰지만 여성의 대부분은 전부 다 자살 폭탄 조끼를 입고 예. 전부 다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을 활용한 그 사실 자살 폭탄 테러 역사는 상당히 오래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들이 가담한 경우가 적지 않은 모양이네요. 굉장히 테러 많습니다. 사건에서. 근데 특히 예. 이제 뭐 더 추모를 좀 해드린다면은 여성들이 이 자살폭탄 테러에 가담하는 동기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예. 부모라든지 가족이라든지 그런 희생이 됐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복수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예. 지금 서양 쪽에서 넘어가는 그 IS에 가담한 그 여성들은 주로 젊은 여성들입니다. 예, 예.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그 젊은 여성들인데 이 여성들은 어떻게 보면은 IS의 쇠뇌를 당해서 이렇게 무작정 이런 이 아주 끔찍한 자살폭탄 테러라는 것을 공격을 감행하는 그런 경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서양인들이 해서 직접 서양인들을 공격해서 깜짝 놀라게 됐는데 이게 처음은 아니고요. 예. 또 마지막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서양 여성을 이용해서 이 서양인들을 공격하는 이런 테러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 앞으로의 어떤 추가적인 테러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여성 같은 경우는 뭐 아바우드의 아내라는 보도도 있고 네. 또 사촌이라는 보도도 있고 정확한 신원은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 그 폭탄을 터뜨리기 전에 누군가와 통화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아바우드하고 통화한 것이 아니냐라는 거 이렇게 뭐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예. 네. 그럼 사실 그 뭐 통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중요하진 않지만은 네. 네. 실제로 이 여성은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프랑스에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 이런 사람이 이제 세뇌당해서 직접 경찰을 공격하는 자살폭탄 공격을 했다는 거 예.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IS에 상당히 그 서양 쪽에서 간 여성들이 많이 가담이 돼 있는데 한 400에서 500 정도가 가담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상당히 궁금한데 주로 온라인에서 많이 일을 하면서 다른 그 IS를 포섭하는 IS에 가담하려고 여기 유럽 여러 군데에서 젊은이들이 있는데 이 젊은이들을 갖다가 포섭하는 역할도 예. 하고요. 뭐 이 세금 계산 뭐 이런 그런 그 사무직 일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일부 여성들은 이처럼 전사로 활동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포섭하거나 유인하는 역할을 그렇습니다. 이제 테러범들이 하는데 여성 테러범들이 하는데 네. 그 어제 작전 중에 조금 특별한 것이 이 여성이 작폭하기 전에요 경찰한테 도와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왜 도와달라고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진짜 그러니까 뭐 도움을 요청한 건지 네. 아니면 이 경찰을 끌어들여서 네. 같이 폭파해가지고 같이 죽으려고 한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글쎄요, 뭐 현장에 제가 없었으니까 정확히 그러니까요, 모르겠지만 예. 저는 후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후자요. 예. 후자라고 뭐 한다면 경찰을 유인해서 음. 하는 것이 좀 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아무튼 뭐 이 여성의 신원 그리고 그 뭐 경찰을 유인하려고 했던 건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추가적인 조사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IS가 그 러시아 여객기 추락에 쓰였다는 폭발물 사진을 공개했는데 보니까 뭐 탄산음료 캔, 뭐 스위치 요 정도더라고요. 이 정도 폭탄으로 여객기가 공중 분해될 수 있는 건가요? 공중 문제는 있죠. 왜냐하면 항공기가 상당히 고도가 높기 때문에 예. 그 기압도 다르고 그래서 가장 유사한 사건은 이제 1988년에 그 로커비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영국의 로커비에 그 런던에서 이룩한 그 페남기가
이륙한 지 한 50분 만에 그 공중 9,700m 상공에서 안에 그 경락고에서 그 폭탄이 터지면서 그대로 추락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러시아 여객기 사건을 보고 이게 보통 여객기가 강성에서 그냥 기관 고정을 일으키면 상당히 좀 활공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안에서 폭탄이 터지게 되면 이게 이제 그 바다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아마 그 로커비 사건과 같이 그 내부에서 폭탄이 터져서 내부에 조금만 군연이 가하면 사실 항공기는 예. 기압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추락을 하게 됩니다. 폭탄이 특히 폭탄 그걸 보면은 예. 탄산음료 330ml인데요. 예. 밑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산음료를 빼고 거기에다가 액체 폭탄을 갖다 집어넣고 네네. 그냥 밀봉을 다시 한 뒤에 이제 좌석 밑에 넣거나 이렇게 해서 폭탄을 터트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러면 왜 그 검색에 안 걸렸나? 네. 그러니까요. 그거에 상당히 많은데 예. 부품들을 다 분해해가지고 따로따로 갖고 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고요. 탄산음료 같은 경우에 액체만 있으면 그게 폭탄인지 아닌지는 예. 검색에서 전혀 걸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폭탄을 터트린 장소가 꼬리 날개 부분의 그 밑에 부분인데요. 예. 러시아 연방수사국 그 조사부에 보면은 바로 의자 밑에서 떨어서 기체에 1m 정도의 구멍이 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뭐 당연히 여객기는 추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궁금한 게 캔 있고 그 아까 말씀하신 뭐 뇌관, 전기장치 뭐 네네. 이렇게 간단한 구조로 폭탄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비행기 탈 때 왜 안 걸리냐? 간단해가지고 안 걸린다 말씀하셨는데 캔 말고도 다른 그런 작은 부품들 그런 거는 잘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입니다. 그래요? 그런 거는 뭐 그리고 또 그게 폭탄과 제조와 관련된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예. 과거에 뭐 신발 밑에다가 폭탄 부품을 갖다가 해서 이 탄 경우도 있었고요. 네. 또 이제 속옷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한 경우도 있습니다. 속옷에. 예. 그 정도로 지금 여러 가지의 이 폭탄 테러의 방법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심지어 사람의 신체 속에다도 폭탄을 심어서 터트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디다 넣었습니까? 지금 주로 이제 좀 말하기 좀 어려운 아, 부분인데요. 예. 네네.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왕자를 갖다가 알카에다가 폭탄 테러를 하기 위해서 그런 예. 수법을 쓴 적도 있었습니다. 사실 검문 검색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 사실상 검색이 무의미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래도 검색은 해야 되겠죠. 예. 이제 하여간 지금은 이제 액체 폭탄이라든지 폭탄을 기폭시키는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장치가 굉장히 정교하게 발견되기 때문에 네. 검색 당국이라든지 수사 당국에서 참 조사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뭐 공습 관련 얘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러시아가 IS의 돈줄이라고 하는데요. 원유 시설을 공습을 확대했는데 시리아의 원유 시설이 왜 타깃이 되느냐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IS가 사실 IS도 테러 조직이지만 예. 기본적으로 테러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을 운영하려면 자금이 필요하고요. 예.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때까지 테러 그 조직의 역사를 쭉 관찰을 해보면 테러 조직들이 사실은 평균 수명이 한 2년에서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자금 조달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 조달을 확고히 하는 그런 조직은 상당히 오래 지속되고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않은 쪽은 2, 3년 안에 다 말하자면 이제 어쨌든 구성원들 없어버리는 먹여 살려야 거죠.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조직을 운영하려면 어쨌거나 이제 조직이 어떤 그런 우리가 일반적인 조직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경영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테러 조직은 좀 특수하게 다른 게 들어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이제 일관되고 위에서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게 원활하게 돼야 되잖아요. 예. 근데 테러 조직은 문제는 이 안에서의 어떤 그 의사소통이 이런 원활하게 되면 예. 이것이 노출이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비밀주의를 엄수하게 되고 비밀주의를 엄수하다 보니까 사람 각자의 테러 범위나 어떤 것들이 이제 독자적으로 옮기게 되고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또 자기 어떤 그 테러 그 리더 입장에서 이런 사람 통솔하려면 예. 그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 뭐가 있어야 돼요. 두 개죠. 돈과 이제 공포죠. 두 개를 예. 움직이니까 예. 그래서 돈이 상당히 테러 조직에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유 시설을 지금 그렇죠. 돈줄을 대대적으로 이제 묶어버리는 거죠. 네. 특히 뭐 이번에 이제 러시아 여객기의 희생자가 224명입니다. 예. 파리 테러는 132명이고요. 예. 어떻게 보면 러시아 테러가 더 끔찍한 테러인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단호한 지금 입장을 보이고 이 지금 원유 시설이나 이런 IS의 근거지를 폭격하는데 러시아가 장거리 전략 폭격기 예. 그리고 이 지중해에 있는 미사일 순양 구축함 여기에서 크루즈 미사일 직접 발사해서 때릴 정도로 아주 단호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여객기 이 폭탄 테러를 감행한
범인에 대해서는 예. 5천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놨는데요. 9.11 테러 때의 현상금 오사마 빈 라덴이 2,500만 달러인데 그거의 2배의 현상금을 걸을 정도로 예. 아주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러시아가 IS 이 격퇴를 위해서 아주 단호한 입장을 보이면서 대규모 군사력을 투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저희가 앞 시간에도 지상군 투입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요. 어쨌든 IS를 완벽하게 우리가 소탕한다는 표현은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없앤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공중전으로 이제 공군력만 투입해서 이게 가능하겠느냐? 지상군도 언젠간 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다 소탕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지상군 투입이 이게 전체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지금 뭐 미국이라든지 러시아, 프랑스가 지금 IS의 근거지 라카를 계속 폭격을 했는데요. 네. 라카는 벌써 1년 전부터 계속 폭격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끄떡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민간 시설의 주요 장비들이나 이런 것을 다 감춰놓고 있고 예. 실제로는 공습으로 별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상군을 투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미국이나 러시아가 이 지상군 투입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수많은 병력과 예산을 투입했지만은 별다른 성과가 없었고요. 예. 러시아 역시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무려 8만여 명을 투입했는데 역시 별다른 성과가 없이 패퇴하고 말았습니다. 지상 병력을 투입했을 경우에 그 자국 병사들이 희생당할 경우 국민들의 여론이 악화되고 이렇게 되면은 그 정권 유지에도 어려우니까 네. 오바마 대통령이나 푸틴 대통령이나 지금 지상군 투입에는 주저주저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지상군 투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이종화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상군 투입이 이게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저도 지상군 투입을 해도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사실 이번에 미군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가장 철수한 이유는 뭐냐면 또 지금 미군이 저도 이제 제가 3주 전에 이제 미군 그 기지에 가서 제가 뭐 자살 워크숍을 갔었는데 지금 미군이 가장 몸살 앓았던 게 참전했던 군인들이 상당히 정신적으로 굉장히 트라우마가 심하다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내가 쐈는데 예. 이 사람이 군인인지 아닌지 민간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상군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테러리스트인지 민간인인지 이것을 확인하기가 어렵고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살하게 되면 민간인이 또 희생당하게 되고요. 예. 또 그런 가운데 또 미군은 또 지상군 투입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미군의 희생자가 늘고 예. 이렇게 되니까 사실 굉장히 그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가장 선택한 가장 효율 방법이 지금 사실 드론이죠. 드론에 정확한 타격을 하고 이제 빠지는 건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민간인 희생자가 늘 수밖에 없으니까 지상군 투입은 제가 보기엔 상당히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상당히 어려운 결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여러모로 지상군 투입에는 좀 주저할 수밖에 없는 각국의 고민이 있는 것 같고요. IS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IS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어떤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서방의 어떤 핵심 시설에 대한 사이버 테러도 감행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나오거든요. 충분히 가능한데요. 그 IS의 그 온라인 조직이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해킹 능력도 아주 굉장히 고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이라든지 이 국가 기관 시설에 대한 해킹 공격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거에 따라서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도 상당히 대비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과연 해킹이라는 것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근데요, 그 IS 사이버 테러 전력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사이버 전사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요? 주로 한 2천여 명 정도 돼 있다고 보이고 있고요. 예. 이 온라인 잡지까지도 만들고 그동안에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 대원들을 계속 모집해 왔고요. 예. 여기에 그 또 장래들이 선전할 수 있는 선전물도 여기서 다 배포했을 정도니까 예. IS의 그 사이버 조직은 상당히 강력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께서는 그 사이버 테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높죠. 이미 IS가 사이버 테러를 지금 여러 가지 했다는 또 증거도 발견되고 예, 있고요. 또 사이버 테러가 사실 테러리스트로는 굉장히 선호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피해자, 말하자면 범행지죠. 범행지와 테러범이 있는 그 장소가 떨어져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 체포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고요. 예. 또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어떤 그 선진국, 특히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인터넷 네트워크라는 이런 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생각보다 상당히 그 피해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이버 테러가 상당히 효과적인 테러 수단으로 채택할 수 있죠. 네, IS의 사이버 테러 가능성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이장훈 국제문제 애널리스트, 이종화 경찰대 경찰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